KPI는 다 아시죠? KPI를 최근에 보니까 그 SK의 최태원 회장님이 그 사회공헌 지수를 경영의 주요 뭐 매출과 이익 플러스 나머지 50%를 CSV 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대표이사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제가 그 사람이 드디어 미쳤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존경심이 생겼어요. 로맨티스트인 줄만 알았더니 경영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감명받았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보통은 그분 빼고는 사실은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99%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사회공헌 해. 그러고 나서 연말에 어떻게 하냐면 대표이사의 연임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냥 이익하고 매출로 보고 사회공헌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잘라요. 그 다음에 혁신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혁신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 보고 잘라요. 그럼 대표이사는 어떻게 하나? 회사 내에 혁신적인 활동을 막 한 친구를 승진시켜줄까요? KPI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근데 혁신 활동을 한 것과 인사에 내 보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면 조직 내에서 내가 혁신 활동을 하는 게 나의 이익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건 딱 두 명밖에 안 하죠. 바보하고 김상무하고 이렇게 두 명이에요. 조직에 김상무는 다 했거든요. 김상무하고 바보하고 두 명밖에 안 하고 KPI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왜 그게 경영의 주요 지표인 매출이나 이익하고 같이 갈 수 없냐 하면 혁신이라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당장의 사업이 도움이 되는 게 혁신적일 수 있죠. 당연히 혁신적인 일일 수 있는데 혁신성이라는 건 사실은 좀 더 돌연변이적이고 좀 더 예측 불가능하고 또라이 같고 스투피드한 것들이 실제로는 3년 5년 후에 큰 성장을 가져다 주잖아요. 보면 기업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더 숙련시켜서 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또는 우리가 말하는 혁신의 영역에서의 것들은 사실은 3년 이후의 경영 지표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5년 텀으로 보면 71% 정도가 그런 혁신 활동이 경영의 지표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2년 차에는 사실 그런 혁신적인 노력들이 경영 지표에 별로 반영이 안 돼요. 30% 정도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혁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2년쯤 있다가 잘리거나 승진을 못해요. 그럼 승진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말 잘 듣고 까라만 까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뭐 아이디어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승진을 해요. 제가 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보면 90%가 그런 임원들도 720명이 그렇고 나머지 80명이 이상한 애들이죠. 그때 그러면 한 800명 정도가 있는데 임원이 제가 볼 때는 90%가 하여튼 밑에 애들 못 살게 물고 근데 딴 기업도 다 그래요. 제가 뭐 제 친구들 뭐 다른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보니까 애들이 정상인 애가 없어요. 제 관점에서 보면 KPI가 사실은 조직을 그런 인간들로 상층부를 꽉 채우죠. 채워서 사실은 KPI를 반영시키지 않으면 조직을 혁신적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오픈 이노베이션 할 거하고 마찬가지. 결국 이게 문화하고 관계되는 건데 조직의 문화나 또는 문화가 결정되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똘끼 있고 이런 애가 그냥 승진을 하면 다른 애들이 여기 사람들이 학습이 되거든요. 또라이처럼 행동했는데 저거 승진을 하네?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벤치마킹. 따라해요. 재밌어. 막상 또라이 짓을.
또라이 짓을 잠깐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행동하고 이렇게 이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슈트의 색깔을 입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집에 가면 분홍색도 있고, 왜냐면 이런 강연할 때 쓰는 있는 옷이 따로 있어요. 2개 정도. 근데 이런 걸 처음에 하면 되게 이상한데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처음엔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자꾸 보면 되게 잘생겨 보인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누구를 승진시키느냐, 누구를 좌천시키느냐가 사실은 조직의 문화를 결정해요. 근데 대부분의 조직의 장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의 문화를 자유분방하게 하자 하면서 맨날 하는 게 사무실을 툭 틔운 다음에 뭐 거기다가 위옥처럼 카페 몇 캔 놓고 뭐 이렇게 커피 놓으면 그게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똘끼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똘끼가 있는 혁신가들을 그냥 승진을 시키면 조직 전체가 그냥 그렇게 바뀌어가요. 근데 쓸데없이 그냥 카페나 차리고 문화활동 지원하고 뭐 복지비 주고 실제로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인사 하나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냥 김상문이 김상문이 오늘 좀 바보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넌 진짜 보는 안목이 있다. 내가 그 속으로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다. 난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집어내냐. 이러면 이제 조직의 문화가 김상문을 깔보는 문화로 바뀌는데 그게 조직이 굉장히 리버럴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좀 더 뎁스 있는 얘기인데 이건 친하게 되면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처럼 이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계열사하고 이렇게 협업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 일인데 근데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어떤 영역에서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옛날에 예사님도 저한테 어떤 스타트업을 발굴하나요? 어떤 그룹에 시너지가 나는 회사들을 발굴하나요? 이렇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시너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때 좀 충격적이셨죠. 대부분은 제가 이게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항상 그 물음을 묻는데 우리는 인터뷰 시너지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낸 거죠. 우리는 시너지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뭘 보나요? 저희는 우리가 투자하거나 롯데그룹의 계열사하고 협업하는 스타트업을 뽑을 때 오로지 좋은 회사만 뽑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너지를 본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상상력 한계에 갇히는 거죠. 현재 하는 사업 우리가 껌을 팔아. 롯데는 껌을 파는 껌으로 니네들 돈을 벌어서 그렇게 짜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껌을 팔면 그럼 껌하고 관계되는 뭔가 껌 포장지, 은박지가 있으니까 알루미늄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지 하는 거, 그 다음에 껌을 많이 실어놔야 되니까 트럭도 사고 이게 한계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이 딱 그 틀에 못 벗어나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업의 1년 후 또는 1년 반 후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그런 혁신 활동이죠. 진짜 큰 놈은 어디서 나오냐? 3년, 5년 후에 정말 회사를 10배로 키워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상상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처럼 스타트업을 발굴한다는 건 스타트업은 시장에 이제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시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사업으로 자리를 잡는데 최소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시너지 나는 걸 찾으면 첫 번째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았다고 쳐도 어떤 일이 있겠어요? 찾아봤자 그건 현재 당장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걸 열심히 찾는 조직이 이미 기존 사업부서에 있잖아요. 기존 사업부서에 전 계열사면 그게 수백 명이 그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는 그냥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 회사들이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대기업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좀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고 나중에 좀 크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유진영 대표님.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하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라고 생각이 좀 다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기업 임원들이 같이 일 안 하실 거잖아요. 뭐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바이어스가 점이 있죠. 시너지가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기를 1차적으로 희망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죠. 설득이 되는가요? 사모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설득 잘 안 되죠. 제가 좀 이상한 거다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비껴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범위를 아주 굉장히 브로드하게 잡는데 대신에 그 키워드가 임원이나 탑에 맞는 키워드를 잘 뽑아내면 사실은 그 좋은 회사를 찾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찾아야 되는데 마치 범위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애환이 느껴지네요.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노래를 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시네요. 우리가 사실은 비즈니스가 뭐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서 항상 줄타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저 말씀드려요. 저도 뭐 매주 저희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인데 그룹에 뭐 높으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자세히 설명하면 꼬치꼬치 따고 빠지고 들고 막 엄청 꼼꼼해요 진짜. 얘기하면서 20년씩 일하신 분들을 보면 저 연수에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지? 그래서 사실 좀 당혹스러울 때 되게 많은데 부라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대충 까내시키거나 스코프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로는 좀 넓혀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좁은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기업이 기존 기업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이게 스타트업이나 하여튼